네, 이어서 계속합니다. 이제 섹션 8-12 레저넌스 공명 구조라고 그러죠. 자, 레저넌스가 무엇인가? An introduction. Invoked when more than one valid restructure 한 개 이상의 유효한 restructure가 그려질 수 있을 경우에 문제가 돼서 이제 이게 제기되어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resulting electron structure of molecules given by the average of the resonance structure. 이 경우에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모든 관련된 구조의 공명 레저넌스 스트럭처 에버리지로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 우리 NO3 마이너 지난 시간에 몇 번 했었죠. NO3 마이너의 리스트럭처를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요.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사실 이렇게 그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실험을 해보게 되면 자, 이것만 보게 되면 얼추 비슷한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더블 본드가 있고 싱글 본드가 있고 그죠? 이 더블 본드의 위치가 여기가 다시 싱글 본드가 되고 더블 본드가 되고 여기 더블 본드가 되고 싱글 본드가 되고 자 이렇게 있던 위치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보면은 레저넌스를 얘기할 때는 이게 더블 헤드 양쪽에 요 화살표를 표시하는데요. 진짜 구조는 이 세 개 에버리지다. 무슨 말이냐? NO의 이 본드 랭스를 보게 되면요. 이 싱글 본드가 더 길잖아요. 더블 본드보다.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만 생겼다면 길이가 긴 거하고 짧은 게 섞여 있겠죠. 근데 실질적인 실험 데이터는 이 세 개의 길이가 같아요. 이 세 가지가 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자, 이 구조의 전체적인 에버리지가 리얼한 픽처라는 얘기죠. 자, 이제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래서 리스트럭처가 이렇게 세 가지 그릴 수가 있는데 특별히 NO3 마이너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실험 데이터가 이 NO의 거리의 디스턴스는 싱글본드, 더블본드 중간 사이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의 에버리지다, 이 전체적인 평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게 레저넌스 공명 구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대표적으로 벤젠 구조 있죠. 벤젠 구조가 이렇게 됐지만 이거는 사실은 이제 이러한 같은 구조와 더블 본드가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그리기도 합니다. 댕그랗게. 이걸 레저넌스 스타빌라이즈 된다, 공명 구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리스트럭처에서 이 공명 구조의 컨셉이 처음 제안이 됐다는 얘기죠. 자, 아시겠죠? 자, resonance arrangement of nuclei the same across the 모든 구조에 따라서 뉴클리아의 어레인지먼트는 각각의 양성자의 위치는 같아요. 그 위치는요. 뉴클리어스의 위치는 같습니다. 자, placement 일렉트론의 위치만 더블 본드, 싱글 본드 위치가 좀 바뀌어져 있죠. 그리고 각각을 설명하는 요 에러헤드는 show that the actual structure가 세계 레저넌스 구조의 평균이다, 에버리지다, NO3가 마이너스 같은 경우에요.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네, 실험적으로 보면 원래 싱글 본드, 더블 본드 길이가 달라요. 본드 랭스가 싱글 본드가 길고 더블 본드가 짧죠. 근데 이 구조의 에버리지라는 증거 중에 하나가 실험적으로 보게 되면 세 개의 길이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공명 구조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Concept is necessary to compensate for the defective assumption of Airy order. 에리 모델을 갖고 있는 단점을 어떤 면에서 보상할 수 있는 컨셉이다. 레저넌스는 에리 모델은요, 일렉트론이 로컬라이즈 되어졌다. 주어진 애텀 페어 상에서 로컬라이즈 됐다는 건 뭐예요? 딱 정해졌다, 국제화됐다, 그 위치에만 정해져 있다라는 얘기가 기본 한계인데 공명의 구조는 그게 바뀌잖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거를 디로컬라이즈드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로컬라이즈는 뭐예요? 로컬라이즈가 제거됐다는 뜻이죠. D가 리무브니까. 자, 로컬라이즈로만 생각할 수 있는 에리 모델의 한계를 레저넌스가 어느 정도 보상해 줄 수 있는 그거를 보강해 줄 수 있는 이제 그런 컨셉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resonance structure는 describe the electron arrangement in the nitrate anion 같은 경우에 한번 설명해봐라. 자, 이것도 한번 우리가 그려볼까요? 자, 밸런스 일렉트론 N이 7번이니까 5개가 있고요. 악션 6개죠. 6 곱하기 어나이언이니까 하나 더하게 되면 6이 12에다가 6 더하면 18개죠.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N이 있고 더블 본드하고 싱글 본드.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죠? 그다음에 하나, 둘, 셋, 넷. 그럼 여기 옥테트 되는 거죠. 전체가 18개였는데 본딩 페어가 6개다. 4개 더하면 10개고요. 본딩이 6개죠. 이쪽에 마이너스 6개 몇 개가 남죠? 2개. 이게 2개가 론 페어죠. 여기 있는 거죠. 이렇게 된 구조죠. 자, 요게 NO2 마이너인데요. 이게 어떻게 레저넌스가 되죠? N이 있으면 이쪽에 더블 본드, 이쪽에 옮겨줄 수 있는 거죠. 하나, 둘, 다섯, 여섯.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둘. 자, 요렇게 레저넌스 스타빌라이즈가 되어졌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NO2 마이너 같은 경우에 NO의 디스턴스가 더블 본드, 싱글 본드 이렇게 로컬라이즈돼 있지 않고 중간 에버리지 스트럭처고요. 거리 자체도 길이 자체도 중간 정도 길이로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레저넌스 모델이다. 화살표 이렇게 더블 에로 이렇게 표시한다고 그랬죠.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example인데요. 자, 한번 풀이 과정 다시 봅시다. 네, 그래서 밸런스 일렉트론 NO2 마이너 18개다. 그죠? 그 인디케이터 싱글 본드로 먼저 그려놓고 나머지 14개를 배치를 해보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 더블 에로 하는 게 레저넌스가 돼 있다는 얘기고요. 리얼 구조는 이 두 개 에버리지다. 실험적 증거도 N과 O 사이의 거리가 싱글 본드, 달 본드의 중간 거리다. 이렇게 얘기했죠. 본드 랭스가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프리 과정에도 레저넌스 시츄에이션이다. 두 개의 이큐브런 리스트럭처가 그려질 수 있고요. 자, 그리고 electronic structure, molecular electrons are correctly represented not by either, but by average.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결정하는 게 아니라 두 개 에버리지다. 이 두 가지의 에버리지로 보여줄 수 있다. 그리고 there are two equivalent NO 본드가 있다. 자, each one intermediate between a single double bond. 그래서 더블 본드, 싱글 본드로 localized 돼 있지 않고 딱 정해져 있고 어떤 위치에 국한돼 있지 않고 그게 풀어져서 같이 존재한다. 그래서 delocalized 돼 있다 얘기하는데 레저넌스가 같은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두 개의 이큐브런트 NO 본드가 있다는 얘기죠. 더블 본드가 있고 싱글 본드가 있고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길이가 긴 거 짧은 거 있는 게 아니라 두 개의 길이가 같다는 얘기예요. 실험적으로 매저하게 되면. 자, 아시겠죠? 그게 레저넌스 핵심적인 특징이다. 자, 이제 리스트럭처에서 오드 일렉트론 모리큘을 설명할 수 있느냐라는 건데 에리 모델이 일렉트론 페어에 근거한 건데 일렉트론 페어라는 건 이븐 일렉트론 모리큘이죠. 근데 오드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가끔 non 메탈로부터 만들어진 퓨 모리큘이 오드 넘버를 가질 수 있는데 NO 같은 경우에 이게 7 밸런스 일렉트론은 5개고 6개니까 오드 넘버 아닙니까? 밸런스 일렉트론이. 자, 이런 경우 NO나 NO2인데 이런 경우는 만만치 않다. 오드 일렉트론 모델에 적합한 모델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보게 되면 이제 NO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존재하고요. 또 이 NO 같은 경우가 NO2를 만드는 이 기본 서브스트레이트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오드 일렉트론 모리큘 같은 경우에는 루이스 구조로 설명하는 게 어렵다, 만만치 않다, 잘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컨셉 중에 하나가 포멀 차지라는 개념인데요. 리스트럭처를 여러 개 그릴 수 있을 때 어떤 게 정말로 리저너블한 구조인가를 추론해나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리스트럭처를 구성하는 애텀의 포멀 차지를 계산해서 포멀 차지가 제로에 가까운 것 그리고 전기음성도가 높은 거에 마이너스 값을 갖고 있는 그런 루이스 구조를 정하는 데 이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포멀 차지는 구체적으로 진짜로 애텀이 갖고 있는 차지는 아닌데 형식 차지라고 얘기를 하죠. 포멀 차지. 포멀 차지 어떻게 디파인 하냐면요. difference다 between the number of valence electron and the free atom. 자, free atom, 애텀이 모리큘이 아니고 free atom일 경우에 밸런스 일렉트론의 숫자 C 같은 경우에는 몇 개예요? 밸런스 일렉트론은 1s2, 2s2, EP2니까 4개죠. 그 숫자에다가 the number of valence iteration, 예를 들어 CH4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때는 이제 모리큘이 됐죠. 모리큘이 됐을 때 이 C가 갖고 있는 밸런스 일렉트론의 넘버, 그죠? 그 두 개의 차이가 포멀 차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non-equivalent 동일하지 않은 리스트럭처가 예상되어질 수 있을 때 어떤 게 보다 합리적으로 실험적으로 매칭될 만한 리스트 구조인가를 정할 때 포멀 차지를 결정해서 이용한다는 겁니다. 자, 이럴 경우에 non-equivalent restructure는 different number of single multiple bond를 갖고 있어서 포멀 차지 값이 다르는데 포멀 차지가 0에 가깝거나 그죠? 이제 이렇게 0에 가깝거나 smallest 가장 작고 또는 electron withdrawing 그룹은 마이너스 차지를 갖고 있게끔 된 리스트럭처가 보다 합리적이고 보다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실험과 잘 매칭되는 데이터다. 이럴 때 이용한다는 겁니다. 자, 구체적인 예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이해하도록 하십시다. 자, 이 포멀 차지를 결정하려면요 중요한데 뭐가 필요합니까? 프리 뉴트럴 애텀의 그 밸런스 일렉트론의 숫자를 우리가 알아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모리큘에서 그죠 분자에서 그 애텀에 속해 있는 밸런스 일렉트론의 숫자를 안다면 이 차이가 포멀 차지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구체적인 사례 한번 보십시다. 네, 계속 뭐 설명이 나오는데요. 설명 계속 보고 assign valence electron in a molecule to various atom making the following assumption. lone pair electron은 전적으로 애텀에 관계된다. 액션 같은 경우에 만약에 C 더블 본드 이렇게 돼 있으면
론페어가 있잖아요. 두 개. 이 론페어는 여기에 관련된다는 거고요. 본딩에 대한 거 이와 같은 본딩 페어는 양쪽에 쉐어링하는 거죠. 론페어는 전적으로 관련된 애텀에 소속이 된다는 거고 쉐어드 일렉트론 본딩 페어 같은 경우죠. equally divided 관련된 애텀에 동일하게 나눠지게 카운팅을 한다는 겁니다. 네, 계속 봅니다. 네, 그래서 determining formal charge, 모리큘에서 분자에서 애텀의 formal charge를 결정할 때 어떻게 결정하냐? 먼저 밸런스 일렉트론을 알아야 되는데요. 자, 주어진 애텀의 모리큘에서 주어진 애텀에 어사인된 밸런스 일렉트론의 수는 론페어, 그 애텀이 갖고 있는 고립전장쌍, 그러니까 론페어라고 그러죠. 결합에 관계되지 않은 일렉트론의 수에다가 쉐어드 일렉트론 반반씩 쉐어되니까 쉐어드 일렉트론 수의 2분의 1을 더한 만큼이 결국 모리큘에서 주어진 애텀에 어사인된 밸런스 일렉트론의 숫자라는 겁니다. 자, 구체적인 예를 보면 훨씬 명료합니다. 네, 그래서 리스트럭처의 구조를 결정할 때는 포멀 차지를 각각의 non-equivalent한 리스트럭처를 그리고 각 엘리먼트의 포멀 차지를 결정하고요. 그게 제로가 될수록 또 most electron negative한 애텀의 마이너스 차지가 마이너스 포멀 차지가 할당이 되도록 정해진 구조가 가장 합리적인 루이스 구조다. 이렇게 결정한다는 겁니다. 결국 다양한 루이스 구조가 존재할 수 있을 때 가장 실험값과 매칭될 수 있는 구조가 어떤 것이냐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포멀 차지를 결정한 다음에 포멀 차지가 제로에 가깝고 또 일렉트론 네거티브 애텀 악션이나 N이나 플로라인 같은 거겠죠. 거기에 마이너스 포멀 차지가 할당이 될 수 있도록 된 구성이 되어진 루이스트럭처가 합리적인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네, 포멀 차지 구하는 방법에 대한 요약입니다. 전체 포멀 차지를 계산하려면 자, 먼저 take the sum of the lone pair electron. lone pair는 그 엘렉트론 애텀에 전적으로 소속되어진 전자수죠. 거기에다가 쉐어된 건 나누는 거니까 쉐어된 일렉트론 수의 반, half의 쉐어드 일렉트론, lone pair는 그대로 이렇게 합해서 썸을 계산하고요. 자, 이게 모리큘에서 애텀에 주어진 밸런스 일렉트론의 수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숫자를 프리한, 그죠? 프리한 뉴트럴 애텀에 주어진 밸런스 일렉트론의 수로부터 자, 이걸 빼라는 얘기입니다. Subtract the number of assigned electron 수를 빼면은 포멀 차지를 결정할 수 있다. 네, 포멀 차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주어진 분자 안에서 또는 주어진 아이온 안에서 모든 애텀이 갖고 있는 포멀 차지의 합은 실질적으로 그 물질의 오버럴 차지하고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non-equivalent restructure 이거는 이제 다양하게 우리가 그릴 수 있죠. 앞에서 얘기한 원리에 근거해서. 그리고 나서 이 중에서 합리적인 걸 구하기 위해서는 포멀 차지를 계산한다. 포멀 차지가 그 중에서 제로에 가깝거나 네거티브 most electron negative 애텀에 네거티브 포멀 차지가 부여될 수 있는 거를 합리적인 리스트럭처로 결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설명이 많으니까 이제 예를 보면 좀 더 명료해집니다. 네, 이제 이해가 왔네요. Give the possible restructure XeO3 explosive compound genome. 지논에 대해서 이제 이런 컴파운드를 만들었어요. 노블 가스인데 또 이렇게 화학적으로 안정하지만 특별한 조건 안에서 컴파운드를 만들 수는 있습니다. 자, XeO3를 만들었다. Which restructure가 가장 합리적인 것이겠느냐. 이걸 포멀 차지를 결정해보라는 얘기죠. 자, 일단 밸런스 일렉트론을 계산해보면 이건 노블 가스니까 8개고요. 악시전 6개죠. 밸런스 일렉트론 3개니까 6, 3, 18에다 담 26개입니다. 뭐 어떻게 하면 되죠? 뭐 여러 가지가 가능합니다. 진원이 있고요. 먼저 3개 이렇게부터 해야겠죠.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그러면 26개니까 이 경우에 어떻습니까? 6개가 3개가 있죠. 그러면 6 곱하기 3 번드가 몇 개 있나요? 3개 있으니까 2 곱하기 3 6개죠. 더하면 6, 3, 18에다가 더하기 6을 하게 되면 24네요. 자, 밸런스는 26개니까 여기 2개 있어야 되죠. 자, 요런 구조를 그릴 수 있고요. non-equivalent한 리스트럭처 중에서 또 어떤 거 그릴 수 있나요? 이것도 가능합니다. 자, 이 경우에는 리스트럭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그렇게 되면 마찬가지로 여기서 한번 보게 되면 전체는 밸런스 일렉트론이 26개니까요. 6 더하면은
12에다 4 더하면 16. 본드가 8개죠. 그러면 8개 더하면 24개니까 2개 차이 나니까 여기 하나 있어야겠죠. 자,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다른 리스트럭처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요것도 가능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그러면 다 이거 옥테트잖아요. 자, 이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보게 되면 6개에다가 4개, 4개 다음 8개고요. 본드가 10개죠. 더하게 되면 24개니까 26개 밸런스 여기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서 3개만 있느냐? 하나 더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게 더 있을 수 있겠어요? 네, 이게 더 있을 수 있죠. X의 더블 본드. 자, 이러면 어떻습니까?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 먼저 주변은 다 옥테트가 돼야 되니까 옥테트 룰 하면 4 곱하기 3이죠. 3개 있죠. 더하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죠. 12개죠. 이것도 24개니까 이렇게. 자, 이렇게 네 가지가 가능합니다. 그죠? 이 네 가지의 디퍼런트 리스트럭처가 있는데 포멀 차지를 계산해서 어떤 게 리저너블한 거인가를 결정하라는 얘기입니다. 이쪽에 포멀 차지 계산해 봅시다.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먼저 프리한 악션의 밸런스 일렉트론은 몇 개입니까? 네, 6쪽이네. 6개죠. 6개. 그리고 여기에 주어진 여기에 주어진 포멀 차지를 구하려면 이 여기에 주어진 밸런스 일렉트론이 어사인드된 모리큘에서 몇 개인가 봅시다. 자, 그럼 어떻게 여기서 몇 개죠? 하나, 둘. 론 페어는 전적으로 이 악션에 관계된다니까 6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본딩 페어죠. 페어니까 쉐어링 일렉트론은 2개인데 본딩을 2로 나눈다고 그랬으니까 이건 한 개랑 같으니까 7개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뉴트럴 애텀은 6개 밸런스 일렉트론, 어사인된 건 7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립전자쌍 6개에다 본딩 관련된 거 하나가 7개니까 600이 7 프리 일렉트론에서 어사인된 거 빼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요건 마이너스 1이에요. 포멀 차지가. 여기 마이너스 1이라는 겁니다. 이게 마이너스 1이라는 거예요. 하바트 진원은 프리한 일렉트론은 8개죠. 그죠? 이게 노블 깼으니까.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건 몇 개요? 2개에다가 본딩이 3개죠. 본딩이 여기서 하나, 둘, 셋, 5개죠. 그러니까 그죠? 2개 2 플러스 3이 되니까 5개죠. 그래서 8 빼기 5는 3. 얘는 포멀 차지가 플러스 3이라는 거예요. 자, 이 경우 어떤가요? 이 경우 다시 봅시다. 구조가 다르잖아요. 자, 여기에는 밸런스 일렉트론이 악시전 같은 경우에 프리 일렉트론이 6개고요. 여기에 정해진 건 고립전자쌍 론 페어가 6개에다 본딩이 페어된 게 2개를 이루 나누면 하나죠. 여기 하나가 안 되니까 7개니까 600에 7한 마이너스 1. 여기에 포멀 차지 마이너스 1이고요. 마이너스 1. 자,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600이 얼마인가 봅시다. 어사인된 거 2개 고립전자쌍 4개고요. 그 다음에 여기 4개 본딩 페어가 있는데 그걸 2로 나누니까 그거 2개가 관여되는 거죠. 그러면 600이 6이니까 0이죠. 이거는 포멀 차지가 0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0. 제논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자, 이 경우에 제논 같은 경우가 프리한 엘리먼트는 노블 깼으니까 8개고요. 밸런스 일렉트론 정해진 거 2개에다가 하나, 둘, 셋, 넷 4개, 6개죠. 그러니까 결국은 플러스 2가 되죠. 이게 플러스 2입니다. 포멀 차지가 얘는 플러스 2고 여기는 마이너스 0이라는 거죠. 자, 이건 6개 있는 건 마이너스 1이었고요. 4개짜리는 0이었죠. 이게 0이었죠. 포멀 차지가. 자, 이 경우에 진호는 어때요? 8개에서 빼기 어떤 겁니까? 2개에다가 하나, 둘, 셋, 넷, 5개니까 7개 빼면 플러스 1이죠. 여기에 포멀 차지는 플러스 1입니다. 자, 요거 봅시다. 요거 보면은 악시전 다시 한번 하게 되면 프리한 악시전 엘리먼트의 밸런스 일렉트론 6개고요. 어사인된 거 보면 고립전자쌍 론페어 4개에다가 본페어 2개가 있으니까 600이 6이 0이란 말이에요. 이건 포멀 차지 0, 0, 0이고요. 진원 같은 경우에도 8 빼기 이게 론페어 2개가 있고 그 다음에 본딩 페어가 6개가 있죠. 그럼 더하면 0. 이것도 0이네요. 자, 이렇게 여러 가지가 가능한데 그 중에서 합리적인 베이스 리스트럭처는 어떤 거라고 그랬어요? 포멀 차지가 가능한 제로에 가까운 거 제로에 대하게 이건 다 제로네요. 그리고 만약에 제로에 다 가깝다고 한다면 일렉트론 네거티브한 거는 진원하고 악시전 중에 악시전이 일렉트론 네거티브하죠. 이런 경우에 이쪽에 마이너스 차지된 걸 고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중에서는 다 지로에 가까운 건 이거밖에 없어요. 4번. 그래서 XeO3의 구조는 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풀어나가는 건데요. 다시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SeO3 can draw the following possible structure. 다음과 같은 구조를 그릴 수가 있다. 자, 진원에다가 싱글 본드 3개, 진원에다가 싱글 본드, 더블 본드 1개, 그죠? 더블 본드 1개가 있을 가능성은 이렇게 3가지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더블 본드 2개, 그죠? 그 다음에 2개가 있는 것도 3개가 있고,
더블 본드 3개 있는 거. 그래서 결국은 종류로 보면 하나 이렇게 여러 개가 있죠. 근데 우리가 이 전체적인 구조를 보게 되면 아까 제가 이제 요거를 하나로 봐서 그런 건데, 자 아무튼 이렇게 만약에 일렬로 내놓게 된다면 가능한 파스블 스트럭처는 이렇게 많을 겁니다. 자, 이 경우에 왜 이게 포멀 차지가 제로라고 그랬죠? 자, 밸런스 일렉트론 제로는 8개고요. 프리할 경우에 이 경우에는 론 페어 2개에다가 본딩 되어진 게 6개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6개면 12인데 본딩 페어는 12 나누기 2하면 6이기 때문에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플러스 2죠. 여기 론 페어 2개 있으니까 그러면 0이 되죠. 6 더하기 2는 8이니까. 자, 악션 같은 경우 다시 한번 계산하면 프리한 일렉트론은 6개하고 밸런스 일렉트론은 여기에서 론 페어 4개에다가 본딩 페어는 관련된 건 2개 본드니까 4개인데 그걸 2로 나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2개잖아요. 4 플러스 4 나누기 2니까 이건 6이죠. 이게 0이 되죠. 이게 다 0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요거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 지논 같은 경우 프리한 지논 같은 경우에 노블 쓰니까 밸런스 일렉트론 8개고요. 그 다음에 어사인드 된 거 보면 론 페어 2개에다가 본딩 페어 3개죠. 그러니까 2 플러스 3이란 말이에요. 3이라고 쓸 수도 있고 6개를 2로 나눈 값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플러스 3이란 얘기입니다. 자, 아시겠죠? 자, 뭐 요거 하나만 더 해볼까요? 요거는 어떻습니까? 자, 악시전이니까 프리한 경우에 밸런스 일렉트론 6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정해진 거는 론 페어가 6개가 그대로 있고 본딩 페어가 하나 있죠. 하나 있는데 2개 본드마다 2개 일렉트론이 있고 쉐어가 됐으니까 2로 나눈다고 그랬으니까 6 플러스 1에서 결국 마이너스 1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포멀 차지를 결정할 수 있고 가장 합리적인 것은 로이스트한 값, 제로에 가까운 모든 게 제로인 요게 가장 합리적인 리스크 구조다. 이렇게 추론하면 되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네, 그래서 다 계산하면 based on the formal charge idea, we would predict that the restructure with the lower value formal charge would be the most appropriate for describing SO3. 그러면 전부 제로인 그 구조가 가장 합리적인 구조다. 이렇게 추론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포멀 차지에 관해서 좀 주의해야 될 사항들. 포멀 차지는 실질적으로 어떤 면에서 차지 에스티메이션을 제공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포멀 차지가 실질적인 리얼한 애토믹 차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이제 리스트럭처를 찾아내기 위한 그러한 방법이기 때문에 evaluation of restructure using formal charge idea can lead to 자, 루이스 구조를 결정하기 위해서 포멀 차지를 이용하지만 100% 항상 옳지만은 않다. 가끔가다 에러니어성 프레딕션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용하다. 그렇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experimental evidence다. 이거에 근거해서 판단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아시겠죠? 네, 간단한 퀘스천 드립니다. How many resonance structure가 존재할 수 있습니까? SO2. 먼저 밸런스 구조, 밸런스 일렉트론의 근거에서 리스트럭처를 계산해 봐야죠. 몇 개, S는 몇 개입니까? 밸런스는 6개고 O도 6개죠. 그러니까 2 곱하면 18개입니다. SO2가. 그러면 어떻게 볼 수 있죠? 먼저 이렇게 볼 수 있죠.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옥테트가 돼야 되니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옥테트가 되게 하고요. 18개인데 보게 되면 본딩은 6개 있고 4개 있고 본딩 3개가 있으니까 또 6개가 있죠. 16개고 그러면 18개에서 요걸 뺀 2개만큼이 론페어니까 여기 있겠죠. 이렇게. 자, 요 구조입니다. 근데 더블 본드, 싱글 본드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거는 이쪽에 더블 본드하고 이쪽에 이런 식으로 레저넌스가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옥테트 2개. 자, 그래서 SO2가 갖고 있는 레저넌스 스트럭처는 이 구조와 이 구조 2개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which of the following statement은 레저넌스 구조에 대해서 옳은 건 어떤 거냐? 자, 레저넌스의 컨셉은요, 루이스 스트럭처 모델이 실질적으로 분자에 있어서의 번딩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좀 incomplete,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제한되고 활용되어졌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자, SO2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 그죠?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다고 그랬죠. 자, 이게 이제 레저넌스는 이렇게 더블 에러하고 레저넌스 같은 경우에는 루이스 스트럭처를 그릴 때는 이게 밸런스 일렉트론을 다 그려야 되니까 이렇게 끝까지 그려야겠죠. 그죠? 이렇게 그릴 수 있죠. 자, 이런 구조에서 이렇게 만약 그리게 되면 여기에는 싱글 본드, 여기는 더블 본드가 로컬라이즈 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게 디로컬라이즈 되어서 에버리지 구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불안한 어떤 면에서 인컴플리트한 걸 설명하기 위해서 레저넌스로 이 두 가지 그림을 그리고 그다음에 이것의 에버리지 값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맞는 이 올바른 설명은 A입니다. 네, 그렇죠. 네, 여기 이제 그런 내용들이고요.
자, 이번 시간에 또 제일 중요한 컨셉인데요. VSEPR 모델, VSEPR이 뭐의 약자입니까? 자, 밸런스 셀 일렉트론 페어 리페어스, 밸런스 셀, 그러니까 최각에 있는 셀이죠. 일렉트론 페어 두 개를 기본으로 본다는 거예요. 본딩 페어가 있고 non 본딩 페어가 있겠죠. 리펄션 모델, 리펄션은 미니마이즈가 되도록 모레큘의 구조가 형성이 되어지는 건데, 기본적으로 VSEPR 모델은 일렉트론 페어가 그래서 일렉트론들 간의 리펄션이 미니마이즈 되도록 구조가 일렉트론 페어들이 위치해서 전체적인 모레큘의 지오메트리를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VSEPR 모델은 모레큘의 구조를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Used to predict the molecular structure, 분자 구조를 예측하는 데 이용되어진다. 넌 보통은 이제 molecule from the non-metal로부터 만들어진 모레큘들, 메탈이 아닌, 그래서 이제 뭐 그 메탈 1쪽 2쪽이 아닌 그 non-metal, 아니면 메탈 있으면 또 아요닉 컴파운드죠. 그러니까 코밸런트 컴파운드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모리큘러 스트럭처라는 건 이 경우에 모리큘러 3디멘셔널 어레인지먼트예요. 그래서 이게 테트라이드냐 아니면 뭐 테트라이드럴 스트럭처나 또는 트라이고널 플래너나 아니면 옥타이드럴인가,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그림을 보겠지만 3디멘셔널 어레인지먼트를 예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VSEPR 모델로. 그러니까 밸런스쉘의 일렉트론 페어 리펄션 모델. 기본적으로 일렉트론들의 배치는 그 리펄션이 미니마이즈 되도록 가장 떨어져 있어야겠죠. 리펄션이 미니마이즈가 되려면 이제 그런 구조에 근거해서 모레큘러 스트럭처를 예측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맨 포스트레이트. 자, structure around the given atom determined principally by minimizing electron pair repulsion. 자, 페어는 리펄션은 미니마이즈가 되고 어트랙션은 옵티마이즈가 되도록 하는 게 기본적인 로이스트 에너지를 갖는 이제 그런 스텝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일렉트론 페어 리펄션이 미니마이즈 되게끔, 가장 멀리 떨어지게끔, 일렉트론 페어들이 가장 멀리 떨어지게끔 배치를 하면서 몰레큘러 지오메트리를 추론하는 모델, 그게 VSEPR 모델인데 실험적 데이터가 상당히 매칭이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본딩 앤 non-bonding 페어, 본딩 페어가 있고 non-bonding 페어가 있고요. 자, 이것이 가능하면 어떻게든지 가능 떨어지게 한다. 왜? 일렉트론들이기 때문에 리펄션을 미니마이즈하게 되면 떨어뜨려 놔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런 것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자, 처음에 모레큘러 스트럭처 리니어 타입입니다. 예를 들어서 BCl2, 자, 이거 BCl2 같은 경우에는 보게 되면 이제 리니어 구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리스트럭처로 보게 되면 B는 4번이죠. 그리고 CL은 7쪽이니까 밸런스 일렉트론을 보게 되면 2번이니까 2 더하기 7 곱하기 2죠. 뭐 16개인데 어떻게 해야 되죠? B에다 CL하고 CL 리스트럭처로 보면은 이렇게 되겠죠. 셋, 넷, 다섯, 여섯, 그 다음에 두 개, 네 개니까 이게 맞아요. 그래서 베릴륨 같은 경우에는 이쪽이 옥테트인데 여기는 옥테트 룰이 관여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자, 이런 경우에 일단은 요 본딩 페어, 이 본딩 페어죠. 이 본딩 페어가 베릴륨을 중심으로 가장 멀리 떨어져 있게 만들려면 요 본딩 페어가 non-bonding이고요. 자, 전체적으로 요 구조를 봤을 때 여기에서는 이런 본딩 페어들이 이렇게 90도로 존재할 수도 있고, B가 본드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는 B가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가장 이 180도로 됐을 때가, 자, 이쪽에 이 본딩 페어 일렉트론과 본딩 페어 일렉트론이 가장 떨어져서 리펄션이 미니멈이 되어지는 거죠. 물론 CL에 있는 얘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네들에 있는 론 페어들도 가장 이 두 개가 떨어져 있게끔 위치되어지는 건 180도 위치로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이 구조는 리니어 구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트라이고널 플래너, 삼각형이죠. 트라이고널 플래너 구조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예가 BF3입니다. 자, BF3 루이스 구조로 그리면 이제 이렇게 돼 있겠죠. 이렇게 6개씩 돼 있고, 이것도 대표적인 옥테트 룰의 예외입니다. 이쪽은 옥테트지만 가운데는 B만 돼 있죠. 그 이쪽에 보게 되면 이렇게 본딩 페어가 3개가 돼 있는데, 이건 non-bonding 론 페어고요. 그죠? 여기는 본딩 페어죠. 일단 이 본딩 페어가 가장 많이 떨어지려면 120도씩 떨어지는 게 가장 많이 떨어지겠죠. 그랬을 때 얘네들도 가장 멀리 떨어지고요. 그래서 본딩 페어의 리펄션이 미니마이즈 되게 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떨어진 각도는 뭐 60도, 80도, 120도죠. 세 개에 대해서. 자, 그러다 보니 트라이고널 플래너 스트럭처를 갖게 된다. 자, 평면삼각형 구조를 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엔 테트라이드럴 스트럭처입니다. 모리큘 CH4 같은 경우죠. C가 있고 H 4개가 있는데, 자, 여기에 있는 요 본딩 페어들, 이 본딩 페어들이 가장 많이 떨어지려면 이렇게 만약에 평면으로 되게는 90도잖아요. 이거보다는 109.5도가 떨어지는 게 얘네들도 더 많이 떨어지고요.
그죠? 이쪽에 H인 경우에는 이제 본딩 페어밖에 없으니까 론 페어가 없으니까 이 본딩 페어가 가장 많이 떨어지는 거는 109.5도이다. 90도일 때보다 얘가 더 많이 벌어져 있으니까 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일렉트론 페어의 리펄션이 미니마이즈 되기 위해서는 가장 네 개가 이 가장 많이 떨어져 있게 존재하는 각도는 109.5도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런 구조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실험적인 데이터도 매칭이 돼요. Whenever four pairs of electrons are present around the atom, 애텀 주위에 네 페어의 네 쌍의 전자가 있게 되면 그들은 항상 테트라이드럴하게 이런 형태로 존재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아시겠죠? 네, 구체적으로 VSEPR 모델을 적용하는 스텝. 자, 먼저 리스트럭처를 그려야 되고요. 자, 그리고 일렉트론 페어를 갖고 리펄전을 미니마이즈 하게끔 어레인지를 해봐라.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먼저 전자의 리펄션이 미니마이즈 되게 배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구조를 정할 때는 애텀의 포지션이 어디 있느냐, 애텀 포지션에 따라서 정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레큘러 구조를 얘기할 때는 그죠? From the position of atom. 일단 일렉트론 페어를 가장 떨어질 수 있게 미니멈이 되게 리펄션이 미니멈이 되게 존재하게 한 다음에 각각의 애텀들이 어떤 위치에 포집하냐, 어떤 위치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모레큘러 스트럭처의 네이밍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또 구체적인 예 보면 명료하게 됩니다. 계속 봅니다. 네, 처음 퀘스천입니다. Describe the molecular structure of the water. 워터를 한번 봅시다. H2O 같은 경우 우리가 여러 번 봤죠. 자, 루이스 구조를 보게 밸런스 일렉트론 합 2 플러스 6이니까 8개고요. 액션 H 근데 답부터 쓰긴 썼는데 뭐 이렇게 그죠? 자, 답부터 쓴다. 그냥 이렇게 해도 관계는 없어요. HH고 그 다음에 이쪽은 밸런스 일렉트론이 한 개밖에 없고 여기에는 결국 6개인데 이렇게 그리게 되면 토탈 8개가 다 만들어지죠. 4개에다가 8개 그죠? 그러니까 루스트럭처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VSEPR 모델로 보자면 어떤 게 결국은 이와 같은 경우에는 본딩 페어고요. 얘는 론 페어 그럼요. 이 센트럴 애텀에 론 페어가 있는 거죠. 자, 론 페어 여기에는 본딩 페어. 결과적으로 5를 중심으로 생각해서 보게 되면은 전자들의 분포가 본딩 페어로 이런 식으로 존재하고 론 페어로 이렇게 존재하니까 결국 4개가 있다 그러면 테트라이드럴 형태를 취한다는 거예요. 5 중심으로 해서. 자, 테트라이드럴은 어떤 거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뭐 이제 본딩 페어가 여기 있거나 그다음에 론 페어가 여기 있거나 그래서 이쪽엔 거의 109.5도가 되게끔 그래서 여기 H하고 H 그래서 결국은 센트럴 애텀 중심으로 론 페어와 본딩 페어가 4개가 있는 거잖아요. 4개가 있을 때는 일단 일렉트론 페어의 리펄션이 미니마이즈 되기 위해서 가장 멀리 떨어지게 존재하려면 얘는 테트라이드럴 모양인데 이름을 얘기할 때는 테트라이드럴로 얘기 안 하고 중요한 거는 애텀에 근거해서 보게 되면 애텀은 다 있는 게 아니라 이 가운데 있고 양쪽에 HH가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만 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V 쉐이프라고 하는 거죠. CH4와 같이 테트라이드럴의 H가 4개가 다 이렇게 존재한다면 이거는 이제 테트라이드럴이라고 얘기하죠. 모레큘러 스트럭처는 애텀에 근거한 거니까. 근데 여기선 일렉트론은 테트라이드럴 포지션을 갖지만 애텀에 근거한 거만 보게 되면 요 각도를 갖고 V 쉐이프를 갖는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 설명들 계속 보겠습니다. H2의 리스트럭처를 보면 이렇게 돼 있다. 근데 보면은 there are 4 pairs of electron. 자, 여기는 본딩 페어가 있고요. 그죠? 여기에도 본딩 페어가 있고 그 2개잖아요. 그다음에 여기는 론 페어가 있는 겁니다. 이게 론 페어. 고립전자쌍, 전자쌍. 그래서 결국은 4개의 pairs of electron이 있다. 2개가 본딩 페어고 2개는 non-bonding 페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 일렉트론의 본딩 페어나 일렉트론의 페어를만 갖고 설명하면은 이 페어가 4개가 있는 거고 그 4개를 미니마이즈 하기 위하면 이 페어들은 어떻게 테트라이드럴 방식으로 배치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일단은 이게 론 페어건 아니면 본딩 페어건 이렇게 테트라이드 형태로 만들어지는데 다만 원소 그러니까 원자에 대한 거는 4개가 다 이치하지 않고 이렇게 2개만 있는 거 아니에요. HH. 그래서 일렉트로닉 컨피그레이션의 근거에서 구조를 보면 테트라이드럴이지만 모레큘러 구조를 보게 되면 H가 2개밖에 없으니까 이 경우에는 V 쉐이프다. 제가 아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할 겁니다. 계속 봅니다. 예, 그래서 H2O는 테트라이드럴 어레인지먼트. 일렉트론 페어는 그죠? 일렉트론 페어는 테트라이드럴 어레인지먼트다. 본딩 페어와 론 페어를 생각했을 때. 자, 그러나 이걸 테트라이드럴 모레큘러라고 얘기하지 않는다. 모레큘의 구조를 얘기할 때는 애텀 갖고 하는 거긴데 애텀 여기 3개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V-shape 모양이라고 얘기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VSEPR 모델, 그러니까 밸런스쉘의 일렉트론 페어 리펄션이 미니멈 되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려면 이런 테트라이드럴 지오메트리를 베이스클로 해서 애텀을 포지션하게 되면 이와 같은 구조를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아시겠죠? 그래서 VSEPR 모델로 워터 스트럭처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V-쉐이프를 갖고 있죠. 이제 그걸 추론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이었다.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겠죠? 자, 워터 같은 경우에 지금 보게 되면 여기 H하고 H가 있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이 론 페어가 있고 이쪽에도 이 론 페어 그죠? 여기는 본딩 페어라고 그랬으면 론 페어 일렉트론이 있는데 론 페어 일렉트론 같은 경우가 본딩 페어보다 더 많은 공간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require more room, 더 많은 공간을 필요로 하게 된다. 그래서 tend to compress. 그러다 보니 이게 너무 크다 보면은 똑같이 분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H하고 H 사이의 앵글이 약간은 컴프레스 되어진다. 그래서 109.5도보다 좀 작은 각도로 약간은 줄어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 론 페어가 더 많은 require much more volume, 더 많은 큰 볼륨을 차지해서 그 큰 볼륨끼리 리펄션을 maximize, 그러니까 가장 많이 떨어지게 존재하게 하려면 그죠? 그러니까 이런 인터랙션이 미니마이즈 되는 거죠. 그래서 balance shell electron pair repulsion 자체가 리펄션 에너지가 미니마이즈 되기 위해서는 리펄션에 관계된 두 물질의 거리는 맥시멈 떨어져야 돼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에너지는 어디에 비례한다 그랬어요? Q1, Q2의 R인데 그죠? 이제 리펄션이니까 같은 부호란 말이에요. 마이너스 부분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니까 이게 미니멈이 되려면 R이 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네. 테이블 8-7인데요. 일렉트론 페어의 어레인지먼트, 애tom yielding minimum repulsion. 자, 이 BSEPR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밸런스 쉘 일렉트론 페어 리펄션이 미니마이즈 되어지게 한다. 미니마이즈 되면 가장 멀리 떨어지게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일렉트론 페어가 센트럴 애텀 중심으로 두 개가 있을 경우에 가장 떨어지는 건 이렇게 리니어 형태입니다. 그죠? 180도로. 자, 이게 일렉트론 페어니까요. 자, 센트럴 애텀 중심으로 세 개의 본 페어나 일렉트론 페어가 있을 때는 이렇게 트라이고널 플래너 삼각형으로 하게 되면 120도. 이 경우가 가장 서로 멀리 떨어지는 거죠. 이제 이게 리펄션 미니마이즈가 되는 방법입니다. 마찬가지로 테트라이드를 4개일 경우에 이렇게 본드 페어가 4개 있는 경우가 가장 많이 떨어지는 건 109.5도 이렇게 떨어진 테트라이드랄 형태라는 겁니다. 자, 그렇겠죠. 네, 계속 되어집니다. 넘버 오브 일렉트론 페어가 5개일 때입니다. 아까 2개일 때 리니어, 3개일 때 삼각형, 4개일 때 테트라이드럴, 5개일 때는 트라이고널 피라미드라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각각의 일렉트론 페어의 리펄션이 미니마임 된다. 그러니까 밑에는 트라이고널 플래너가 아래 위로 됐을 때, 다음에 일렉트론 페어가 6개 있을 때, 그죠? 옥타이드롤이라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이 일렉트론 페어들은 가장 리펄션이 미니마이즈 되어진다. 가장 잘 떨어진 거리가 된다는 거죠. 그죠? 아시겠죠? 이제 요렇게. 자, 이런 식으로 일렉트론 페어의 넘버에 따라서 자, 다시 정리하면 2개는 리니어, 3개는 삼각형, 4개는 테트라이드럴, 5개는 트라이고널 바이피라미드 그죠? 이렇게 보게 되면 이게 피라미드가 2개 있잖아요. 아래로. 그 다음에 옥타이드로이다. 아시겠죠? 네, 이어서 테이블 8-8인데요. 자, 센트럴 애텀 주위에 일렉트론 페어가 4개가 있을 때에 가능한 구조의 유형들을 보여줍니다. 일렉트론 페어 어레인지먼트가 몇 개죠? 4개입니다. 그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그 중에서 가능한 애텀이 본 페어가 3개가 있는 거죠. 본드에 관계된 본드 페어가 3개고요. 이건 론 페어죠. 고립전자쌍이라고 얘기하죠. 그럴 경우에는 트라이고널 피라미드다. 그리고 4개가 있는 경우죠. 애텀이 4개가 있는 경우는 테트라이드를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자, 본드 페어는 본드에 관계된 거는 2개고 그 다음에 론 페어가 2쌍이 있을 때에는 전체적으로는 테트라이드랄 모양이지만 엘리먼트는 이렇게 V자 형태로 되어 있죠. 그래서 V-쉐이프다. 자, 그래서 일렉트론 페어가 4개인 경우에는 모레큘러 스트럭처는 3가지 가능하다. 테트라이드럴, 트라이고널 피라미드, V-쉐이프. 자, 아시겠죠? 본 페어가 4개일 때, 본 페어가 3개일 때, 본 페어가 2개일 때입니다. 자, 그렇겠죠?
네, 저희가 계속 VSEPR 모델 설명하고 있습니다. 트라이고널 피라미달 스트럭처 이 경우에는 5 pair of spare 일렉트론이 5개의 페어가 있을 때 가능한 미니멈 리펄션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존재하냐는 거죠. 자, 이럴 때는 이렇게 트라이고널 피라미드, 그러니까 피라미드가 아래 위로 2개가 있고 3개 포인트를 보게 되면, 그죠? 이쪽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죠? 자, 그렇게 해서 트라이고널 바이피라미드일 때는 5 pairs of electron, 그 5 pairs of electron을 위치시키는 방법이라는 얘기죠. 본드 앵글을 보면 밑에 3개에 대해서는 120도고요. 아래 위에 대해서 요거에 대해서는 90도가 되겠죠. 자, 그리고 본드 페어가 6개인 경우, 그죠? 6개인 경우에는 결국은 요런 식의 모양이 되죠. 그래서 보게 되면 이쪽에 가운데 센트럴 애톰을 중심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죠? 이럴 경우에 옥타이드럴 스트럭처다. 센트럴 애톰을 중심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트라이고널 피라미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었죠? 다시 한번 그려보면은 가운데 센트럴 애톰을 중심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5 pairs of electron. 그리고 각각의 엘리먼트가 몇 개냐에 따라서 다양한 구조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 계속 봅니다. 네, 그래서 일렉트론 페어가 5개 있는 경우 이렇게 트라이고널 바이프라미드가 만들어지는데요. 그 중에 엘리먼트가 5개여서 자, 본드 페어죠. 이거는 본드에 관계된 거니까 본드 페어가 전부 5개일 경우, 그럴 경우에 트라이고널 바이피라미달 스트럭처라는 거죠. 모레큘러 스트럭처는. 자, 본드 페어가 5개일 경우에 이런 트라이고널 바이피라미드지만 엘리먼트가 4개예요. 그죠? 그래서 본드 페어, 본드에 관계된 본드 페어가 4개인 경우에는 이렇게 시소 스트럭처를 형성할 수 있다. 자, 마찬가지로 일렉트론 페어는 5개지만 본드 페어, 본드에 관계된 페어는 3개일 땐 T-쉐이프를 형성할 수 있다. 본드 페어가 2개인 경우에는 이렇게 리니어 구조를 형성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론 페어 같은 경우 이런 거는 이제 론 페어고요. 이거는 본드 페어가 되겠죠. 자, 이 경우에 전자 엘리먼트가 없고 전자 쌍만 있는 겁니다. 이에 속한 이 론 페어는 더 큰 공간을 차지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위치적으로 5개의 일렉트론 페어 중에서 3개만 본드 페어일 때는 T-shape, 2개만 본드 페어일 때는 리니어, 4개만 5개 일렉트론 페어 중에서 4개가 본드 페어인 경우에는 시소 구조라는 겁니다. 5개가 전부 다일 땐 트라이고널 바이피라미달 스트럭처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렉트론 이렇게 밸런스한 일렉트론 페어 리펄션 모델을 적용하게 되면 그 모레큘 구조에 대한 지오메트리가 예측한 것이 가능했다. 그리고 그 예측이 상당히 실험 결과랑 잘 매칭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크리티컬 띵킹. 당신과 당신의 친구가 화학 시험을 보는데 만약에 당신의 친구가 모든 분자 폴라본드가 있으면 전부 폴라 모레큘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 그러겠어요? No, 그렇지 않아. 폴라본드가 있다 하더라도 이 다이폴은 벡터이기 때문에 방향이나 쉐이프에 따라서 non-polar 할 수 있어. CO2 같은 경우는 non-polar하다 그랬죠. 앞에 봤던 얘기입니다. 네, 인터랙트 이그젬플 한번 봅니다. 이그젬플 8-10입니다. 다음과 같은 모레큘의 구조를 예측해봐라. When phosphorus react with excess chlorine gas, the compound phosphorus pentachloride입니다. PCl5가 형성되어졌을 때 구조를 예측해봐라는 얘기고요. 근데 gaseous and liquid state substance는 PCl5 모레큘이 되고요. solid state는 PCl4 플러스하고 PCl6 마이너스가 1대1 믹처라고 합니다. 자, 그럴 때 이 구조를 한번 예측해보라는 퀘스천이죠. 자, VSEPR 모델에 근거해서 보도록 합시다. 먼저 PCl5, 자, 구조 그리려면 어떻게 리스트럭처를 그려야겠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자, 밸런스 일렉트론의 총합 포스포로 15번이니까 5개고요. CL은 할로겐이죠. 7개고 5개 하게 되면은 40개입니다. 자, 밸런스 일렉트론의 총합은 40개가 되죠. 그럼 P를 중심으로 해서 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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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 이게 5개니까 본딩 페어가 5개인 트라이고널 바이피라미드를 먼저 볼 수 있고요. 리스트럭처를 보게 되면 센트럴 애톰 중심으로 옆에 쪽엔 다 이제 옥텟트 룰을 만족시키겠죠. 자, 그렇게 해서 계산을 먼저 해보면 6개가 하나, 둘, 셋, 넷, 5개.
그죠? 5개가 있고 본딩이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으니까 2 곱하기 5 하게 되면 밸런스 일렉트론을 다 설명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구조가 되어진다는 얘기죠. 자, PCL5의 구조는 어떻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피라미달 바이피라미드, 트라이고널 바이피라미드죠. 삼각형에다가 양쪽에 피라미드 2개가 있으니까 트라이고널 바이피라미드형이다. PCL5는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PCL4 플러스 같은 경우는 어떠나요? 일단은 먼저 밸런스 일렉트론의 토탈 합을 봐야 되니까 5개고요. 5족이니까 7족이죠. 7 곱하기 4에 플러스 1가 하니까 마이너스 1이죠. 32개입니다. 그죠? 자, PCL5니까 먼저 4개를 위치시킵시다. 그죠? PCL4니까 위치시키고 양쪽 끝에는 전부 다 옥텟트로를 만족시키겠죠. 찍어보면은 자, 전체적으로 이 경우에 32개의 밸런스 일렉트론 설명할 수 있나요? 6개가 4개 있죠. 그리고 본드가 4개가 있죠. 본드가 하나 둘 셋 4개니까 24에 32. 맞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플러스 구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일렉트론 페어가 4개가 있죠. 일렉트론 페어가 4개가 있을 때는 VS-EPR로 보면 가장 멀리 떨어지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네, 테트라이드라 스트럭처로 그리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PCL6 마이너. 자, 이 경우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어떻습니까? PCL6 마이너는 밸런스 일렉트론의 총합 5족이니까 5개고 7족이죠. 7 곱하기 6에다가 어나이온이니까 하나 더해서 밸런스 일렉트론은 6, 7이 42에다가 48개가 됩니다. 그죠? 48개 밸런스 일렉트론이 있고요. P가 되고 6개를 배치시켜 봅시다. 어떻게 배치하죠? 6개의 일렉트론 페어가 있을 때는 옥타이드럴 구조를 배치합니다. 그죠? 이제 양쪽에 대고 아래 위로요. 그리고 다 옥텟트를 만족시키죠. 센트럴 애톰 외에는 이렇게 옥텟트를 만족시키는 것을 먼저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자, 그러면 전체 밸런스 일렉트론이 제대로 됐나, 리스트럭처가 됐나 보려면 6개가 있죠. 그리고 본드가 6개가 있죠. 2 곱하기 6 더하면 36에다가 12 더하면 48개. 다 설명이 되네요. 자,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무슨 구조? 옥타이드럴 구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옥타이드럴, 그 다음에 PCL4 플러스는 테트라히드럴 스트럭처고 PCL5는 트라이고널 바이피라미드 구조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것도 하나하나 풀이 과정 봅시다. 네, 먼저 PCL5의 리스트럭처를 먼저 그려야겠죠. 자, 그러면 토럴 밸런스 일렉트론을 찾아보고요. 그러면은 아까 제가 한 것처럼 5개에다가 7, 5, 35 하면 40개가 되기 때문에 40개의 밸런스 일렉트론 PCL5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얘기한 대로 옥텟트를 다 만족시키게 그리게 되면 이 경우에 6개가 5개가 있고 그 다음에 2 곱하기 5 이렇게 40개 일렉트론이 다 설명이 되는 거죠. 밸런스 리스트럭처는 이렇게 생겼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개 일렉트론 페어가 있을 경우에는 트라이고널 바이피라미달 스트럭처죠. 이게 전부 다 엘리먼트가 있으니까 모레큘러 구조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4개만 있다면 일렉트론 페어가 5개인데 4개만 있다면 시소 스트럭처가 될 수도 있고요. 3개가 있다면 또 T-쉐이프가 되고 2개만 된다면 리니어 스트럭처가 될 수도 있죠. 자, 일단 5개가 다 되니까 트라이고널 바이피라미달 스트럭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겠죠? 네, PCL4입니다. 밸런스 일렉트론의 총합 5족이니까 5개고 7족이니까 7개인데 4개가 있고 캐라이언이니까 하나 빼서 32개의 밸런스 일렉트론이고 P하고 CL이 4개가 있죠. 그래서 번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센트럴 애텀으로 바깥에는 옥텟트 룰을 만족하게 그려보면 이게 리스트럭처죠. 자, 이 리스트럭처인데 본딩 페어가 4개고 VS-EPR로 보면 이 페어가 가장 많이 떨어져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해서 P를 중심으로 CL 그죠? CL 테트라고널 스트럭처가 돼야겠죠. 테트라이드럴 스트럭처가 돼야 됩니다. 자, 그렇겠죠. 네, 그래서 4개 페어, 4페어러블 일렉트론이다. 자, 그래서 PCL4 같은 경우엔 테트라이드럴 어레인지먼트 109.5도로 갈라지는 게 가장 이 본 페어가 서로 떨어져서 리펄션이 미니마이즈가 되어지는 지오메트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테트라이드럴 스트럭처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겠죠? 네, 다음 리스트럭처 PCL6 마이너.
자, 밸런스 일렉트론 P는 5개고요. CL이 7쪽이니까 7개인데 6개가 있죠. 그리고 캐라이니까 하나 더 더하면 48개 밸런스 일렉트론입니다. 리스트럭처 이렇게 그릴 수 있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일렉트론 페어가 6개니까 어떤 구조가 돼야 되죠? 이렇게 옥타이드럴 구조가 돼야 되겠죠. 이렇게 위아래로 이랬을 때 일렉트론 페어들이 가장 많이 떨어져서 일렉트론 페어가 그 리펄션이 가장 미니마이즈가 되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건 무슨 구조? 옥타이드럴 구조입니다. 앞에 테이블을 우리가 봤었죠. 네, 6페어 오브 일렉트론이고 다 6개가 채워져 있으니까 옥타이드럴이다. 아시겠죠? 만약에 4개만 있다 본드 페어가 그렇게 되면 이런 구조가 되겠죠. 스퀘어 플래너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만약에 2개가 있다 본드 페어는 2개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론 페어다 그러면 이렇게 2개가 있어서 리니어 구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긴 6개가 다 있으니까 이럴 경우에는 옥타이드럴 스트럭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네, 이어서 인터랙티브 example 8-13 보겠습니다. 몰레큘러 스트럭처를 예측하는 거죠. VSEPR 모델로. 자, 노블 가스는 field SPO 밸런스 오비탈을 갖고 있습니다. They were not expected by chemical reactive 하지 않죠. 굉장히 안정합니다. 자, for many years this element called inert gas 반응성이 없죠. 안정한 가스라고 알려졌지만 그러나 이제 사실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early 1960년대 이후로 여러 가지 컴파운드가 만들어졌다. 크립톤이나 제놈이나 라돈을 이용해서 합성이 되어졌다 그러고 이렇게 만들어진 노블 가스 컨테이닝 컴파운드의 구조를 예측해봐라. 뭐 이런 퀘스천입니다. 자, 계속 봅니다. 예, 아르곤랩에서 만든 제논 테트라 플로라이드 XF4가 있는데 predict structure 그리고 다이폴 모먼트가 있네 예상해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VSEPR 하려면 일단은 루이스 스트럭처를 그려야겠죠. 그럼 토탈 밸런스 일렉트론을 봐야 되는데 노블 가스니까 밸런스 8개고요. F는 할로겐이니까 7개인데 4개가 있으니까 4, 7이 28에 다음 36개입니다. 그죠? 먼저 제논을 해놓고요. 그 다음에 F를 본드 4개니까 먼저 본드 4개를 하고 그 다음에 끝에는 옥테트를 만들어야 되니까요. 먼저 옥테트를 이렇게 해놔야 되겠죠. 자, 옥테트를 먼저 해놓고 밸런스 일렉트론과의 상관관계를 보면서 저희가 배치를 시켜야 될 겁니다. 론페어를요. 이제 이거 론페어 이건 옥테트로 만든 거고요. 자, 전체 밸런스 일렉트론 여기 루이스 스트럭처 몇 개 있나요? 6개가 4개. 그 다음에 번드가 4개가 있죠. 2 곱하기 4 더하게 되면 24다가 248 더하게 되면 32개죠. 아직 몇 개가 남아있나요? 4개가 남아있죠. 4개는 어디 들어가나요? 론페어니까 이쪽에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 구조를 보게 되면 이와 같이 되고요. 자, 이렇게 되게 되면 여기에서 일렉트론 페어가 몇 개가 있죠? 일렉트론 페어는 센트럴 애텀 중심으로 하나, 둘, 셋, 4개 본드 페어와 론 페어도 몇 개 있어요. 2개 있죠. 론 페어 2개 있고 본드 페어 4개 있습니다. 그래서 일렉트론 페어가 6개 있을 때는 옥타히드럴의 구조를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 본딩 페어, 그죠? 본딩 페어가 4개일 경우에는 이렇게 스퀘어 플래너를 형성하죠. 스퀘어 플래너고 다이폴 모먼트 같은 경우에는 이쪽 방향 F가 가장 높다고 그랬잖아요. 4쪽 방향으로 대각선으로 있고 벡터섬 하면 제로죠. 그러니까 다이폴 모먼트는 없다. 구조는 이렇게 생겨서 스퀘어 플래너다. 사각형 모양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겠죠? 네, 그래서 XF4에 대한 루이스 스트럭처를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토탈 6페어 오브 일렉트론, 본딩 페어가 하나, 둘, 셋, 넷, 론 페어가 2개, 그래서 전체 6개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옥타이드럴 어레인지먼트를 갖는데 이 중에서 본드 페어에 해당하는 게 4개일 경우에는 이와 같은 스퀘어 플래너를 갖는다고 그랬죠. 자, 그렇죠. 네, 스퀘어 플래너인데 사실상 4개니까 이럴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가질 수도 있고 또 이렇게 가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 어떤 게 에너제티컬리 페이버러블하냐. 자, 론 페어가 볼륨이 더 큽니다. 그래서 아래 위로 있는 게 이쪽에 있는 것보다 더 안정한 구조를 가지겠죠. 다시 말해서 이제 론 페어 간의 리펄션이 미니마이즈 될 수 있는 스트럭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구조가 더 안정하다. 스퀘어 플래너로 예측할 수 있고요. 이 경우에 다이폴 모먼트는 제로다. 만약에 이렇게 생겨진다면 다이폴 모먼트가 제로인가요? 여기는 되는데 이 경우에는 넷 다이폴이 있기 때문에 있겠죠. 이 구조가 맞다면 다이폴 모먼트가
있어서 폴라할 거고요. 이 구조가 맞다면 넌폴라할 텐데 실질적으로 SE4는 넌폴라합니다. 이 구조가 맞다는 얘기죠. 자, 아시겠죠? 네, 해설입니다. 프로라인 애텀에 대해서 본딩 페어를 갖고 구조를 해보게 되면 앞에는 론 페어가 90도고 두 번째 론 페어가 180도다. 그래서 어떤 게 더 페이버러블한가 결정해야 되는데 이게 더 페이버러블하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계속 설명합니다. 90도보다는 180도가 더 프리퍼드 되어진다. 왜냐하면 론 페어 같은 경우가 더 많은 공간을 차지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맥시멈 떨어져서 리펄션을 미니마이즈 하려면은 아래 위로 존재하는 게 낫다. 그래서 B 구조가 스퀘어 플래너가 더 프레퍼러블하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럴 경우에 폴라리티를 보게 되면 스퀘어 플래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전부 다 벡터 썸을 하게 되면 제로가 돼서 상쇄돼서 다이폴 모먼트가 없죠. 자, 그렇겠죠. 네, 다음 봅니다. 또 BSPR 모델로 멀티플 본드를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이제까지 싱글 본드 위주로 봤는데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더블 본드나 트리플 본드, 다 멀티플 본드도 마치 싱글 본드처럼 그때는 이제 이펙트 본드 페어라고 해서 싱글 본드 유닛처럼 생각해서 해결해라. 이게 답입니다. 자, 예를 봅시다. NO3 마이너. 자, 이걸 루이스트럭처로 그리면 다음과 같이 만들어집니다. 레저넌스 스트럭처가 있죠. 이제 이 경우에 지오메트리 BSPR 모델로 보게 되면 이거는 본드 페어인데요. 싱글 본드고 그 다음에 여긴 더블 본드가 있죠. 더블 본드건 싱글 본드건 관계없이 이 세 달을 하나의 본드 페어, 이 더블 본드, 멀티플 본드는 이펙티브 본드 페어로 얘기하는데 이 세 개가 맥시마이즈 되게끔 떨어지게 해라. 그러니까 가장 리펄션이 미니멈 되려면 떨어져야 되니까 120도 각도로 떨어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트라이고널 플래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결국 멀티플 본드도 싱글 본드와 같이 이펙티브 본드 페어로 생각을 해서 그냥 취급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멀리 떨어지게끔 그죠? 서로가 이제 그렇게 배치시키는 게 VSEPR 모델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known to be planar 120도 디그리 떨어진 것처럼 자, 그래서 이 경우에도 마치 3 pair of electron이 있는 것처럼 다뤄라. 그래서 it means that the double bond should be counted as one effective pair. 더블 본드가 됐건 트리플 본드가 됐건 멀티플 본드는 하나의 이펙티브 페어로 마치 원 본드 페어로 그렇게 그렇게 취급을 하고 트리트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더블 본드나 트리플 본드는 그래서 그건 원 이펙티브 페어로 본다. 마치 싱글 본드처럼 생각해서 본드 페어로 생각을 한 다음에 얘네들의 일렉트론이 가장 떨어질 수 있게 왜 리펄션을 미니멈하게 하기 위해서 떨어지게 배치시키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VSPR 멀티플 모델 룰 기본적인 법칙 멀티플 본드를 원 이펙티브 일렉트론 페어로 하나로 보라는 거죠. 마치 본딩 페어처럼. 그래서 이제 그건 멀티플 본드니까 원 이펙티브 일렉트론 페어 이런 말을 씁니다. 자, 아시겠죠? A molecule 레저넌스 하게 되면 레저넌스하는 어떤 구조도 전부 다 VSEPR 모델을 봤을 때 원 이펙티브 일렉트론 페어로 보기 때문에 그냥 싱글 본드처럼 취급해서 그 리펄션이 미니멈 되게끔 취급을 하라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그젠플 한번 보겠습니다. 이그젠 8-14 Predict the molecular structure sulfur dioxide. 자, sulfur SO2죠. 자, 먼저 이거 리스트럭처를 그려야 되니까 설퍼는 16번이고 밸런스 일렉트론은 6개고 토탈 밸렉트론은 썸을 봐야 되니까 5도 6개죠. 그러니까 6 곱하기 2 하면 18개죠. 어떻게 그립니까? S하고 O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하면 옥테트 되죠. 자, 이렇게 보면은 18개인데 보면 6개 플러스 4개 본드가 3개죠. 그럼 2 곱하기 3 하면 6이 되니까 더하면 16개니까 18, 6 차이가 2개죠. 그게 론페어로 여기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론페어로 자, 그렇게 되게 되면 트라이고널 플래너 형태처럼 이것도 이펙티브 페어로 보면 되지만 요거는 론페어니까 구조만 보게 되면 그죠? 모리큘 엘리먼트만 보게 되면 VCF죠. VCF고 그 다음에 이제 C하고 O 보면 다이폴 모먼트가 이렇게 존재하죠. 벡터 썸을 하게 되면 토탈 다이폴은 이런 식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다이폴 모먼트 있다. It's okay. 그리고 이것도 이펙티브 본드 페어로 보기 때문에 구조는 VCF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보게 되면 SO2 18개 밸런스 일렉트론 뭐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레저넌스 구조죠. 2개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자, 모리큘러 스트럭처 그리고 이제 S가 5보다 적죠. 이게 일렉트론 네거티브 3.5, S 같은 건 2.5. 그래서 이렇게 존재해서 넷 다이폴은 0이 아니다. 다이폴 모멘트가 존재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리스트럭처 그리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레저넌스 스트럭처 원 롬페어가 있죠. 이쪽에 원페어 싱글 본, 원 더블 본드. 그래서 이쪽이 있기 때문에 롬페어가 없으면 180도로 갈라지기 때문에 롬페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120도로 되겠죠. 이제 이런 구조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자 이렇게 다이폴에서 넷 다이폴이 있는 거죠. CO2 같은 경우에는 롬페어가 없기 때문에 그죠? CO2 같은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죠. 구조를 보게 되면 CO2 보면 한번 해볼까요? 이건 4개고요. 이건 6개 곱하기 2니까 12개에서 16개잖아요. 이렇게 되게 되면 8개 대 8개, 16개 되니까 이렇게 되고 롬페어가 없죠. 그래서 이펙티브 본드 페어로 보게 되면 180도 떨어지기 때문에 이쪽에 다이폴, 넷 다이폴은 없어서 0이란 말이에요. 근데 SO2 같은 건 꺾여 있는 구조죠. V-shape 구조라는 거예요. 왜? 여기에 있는 롬페어 때문에. 그리고 롬페어에 의해서 만드는 트라이고널 플래너의 기본 골격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엘리먼트 자체로만 보게 되면 V-shape고 그러기 때문에 CO2와는 달리 다이폴 모먼트가 존재한다. 이 얘기입니다. 자, 아시겠죠? 네, 그래서 넷 다이폴 모먼트가 존재한다. 다음과 같이 V-shape의 구조다. 폴라 본드가 있다는 거, 캔슬 아웃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CO2는 캔슬 아웃되죠. 자, 아시겠죠? 네, 계속 봅니다. No single central atom, 싱글 센트럴 애텀이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 있는 경우 그런 분자들의 구조를 예측해봐라는 얘기입니다. 메탄올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게 루이스 스트럭처입니다, 그죠? 밸런스 일렉트론을 번딩 페어와 론 페어로 설명했죠. 자, 이 경우에 보면 이 C를 중심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이게 4개 번딩이 있죠. 번딩 페어가 4개가 있으니까 이거 무슨 구조요? 네, 테트라 히드롤. 그 다음에 O를 중심으로 보면 본딩 페어 2개에다 론 페어 2개 있으니까 테트라이드럴인데 요 구조는 론 페어죠. 론 페어가 위로 가서 요 구조만 보게 되면 무슨 모양? V 쉐이프. 그죠? 테트라이들과 V 쉐이프 두 가지가 어레인지된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계속 봅니다. 네, 그래서 모레큘러 스트럭처 메탄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본딩 페어가 4개가 있고 각각의 엘리먼트가 다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테트라이드럴 어레인지먼트를 한다고 볼 수 있고요. 자, 메탄올의 OH하고 C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이쪽에 이제 본딩 페어가 2개 있고 론 페어가 2개 있죠. 그래서 일렉트론 페어 자체가 4개가 있기 때문에 테트라이드럴 어레인지먼트로 돼 있고요. 그 중에 엘리먼트가 H하고 C가 있기 때문에 이 구조만 보면 V-쉐이프 형태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전체적인 모레큘러 구조는 이렇게 테트라이드럴과 V-쉐이프가 연합된 구조다. 이렇게 제안할 수 있고요. VSEPR 모델로 실험적으로도 상당히 매칭이 되는 구조였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VSEPR 모델 어드밴티지 장점, correctly predict the molecular structure. 대부분 분자의 구조를, 대부분 분자들의 molecular structure, 분자 구조를 성공적으로 예측할 수 있었다. 근데 이제 물론 non-metallic element로부터 형성된 non-metallic이니까 메탈릭 엘리먼트 d 오비탈을 많이 갖고 있는 메탈릭 오비탈은 조금 다른 구조를 보여줍니다. 근데 아무튼 non-metallic 엘리먼트로서 만들어진 대부분 분자의 molecular structure를 예측하는 데는 VSEPR 모델이 굉장히 좋았다는 거죠. Used to predict the structure molecule. 그래서 수백 개 이상의 다른 문제들의 구조를 성공적으로 예측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non-metallic 엘리먼트에서 만들어진 모레큘들이다. 이제 이런 것만 참조하시고요. 굉장히 유용했다는 얘기입니다. 네, 계속 봅니다. VSEPR 모델에도 리미테이션이 있다. 왜? 실험 결과가 우선한다는 거예요. 이게 정확히 설명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포스핀 pH3죠. 자, 루이스 스트럭처의 포스핀 보면 암모니아와 유사한데요.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는 트라이고널 피라미달 구조입니다. 그죠? 원래 이쪽에 론 페어가 있고 본드 페어 4개가 있으면 테트라히드롤 모양이 만들어지는데 론 페어 말고 엘리먼트 3개가 있을 때는 트라이고널 피라미드 형태로 요런 식으로 만들어진다고 그랬죠. 이렇게. 그렇죠? 자, 그래서 각도가 그런 식의 각도로 107도 정도가 되는데 이 포스핀 같은 경우도 그렇게 똑같이 유사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고 포스핀은 각도가 94도로 이 구조하고 좀 다른 구조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계속 봅니다. 네, 그래서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107도인데 포스핀은 실험적으로 94도다. 아마도 포스포러스가 갖고 있는 이런 벌키한 애토믹 사이즈 때문에 그렇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 있는데요. 본드 앵글은 실험 결과 94도로 나왔기 때문에 조금 다르다. 이렇게 리미테이션도 있다라는 얘기죠. VSEPR 모델에. 아시겠죠? 네, which of the following molecule 폴라 극성이 어떤 거냐? 루이스 스트럭처에 근거해서 VSEPR 모델을 제안해 보자는 거죠. XF2 우리가 앞에 봤었죠. XF2 같은 경우 이렇게 F가 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되죠. 그래서
스퀘어 플래너를 만들고 그 다음에 각각의 다이폴 모먼텀은 캔슬 아웃이 되겠죠. 이렇게 다이폴이 없죠. 그래서 non 폴라하죠. 폴라하지 않습니다. XF2 어떻게 됩니까? XF2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되고요.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진홍 같은 경우에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될 겁니다. 한번 봐볼까요? 8개에다가 7 곱하기 2니까 22개죠. 이렇게 그리면 6개, 6개, 12개에다가 4개 더하고 22개가 되려면 여기서 6개가 있어야 되니까 여기 3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 본딩 페어가 이렇게 돼 있죠. 론 페어는 본딩 페어는 2개 있고 론 페어가 이렇게 3개가 있으니까 여기에는 이런 식으로 리니어 구조가 형성이 되겠죠. SF2는요. 그러면은 이렇게 다이폴 모먼트가 있으니까 캔슬 아웃이 되겠죠. 구조적으로. 그래서 이것도 너무 폴라하다. 폴라한 게 아니죠. BF3 많이 나왔었죠. BF3 이렇게 돼서 트라이고널 플래너가 돼서 120도씩 됐었죠. 만약에 이거를 이렇게 리스트럭처로 얘기하게 되면 6개, 그죠? 이런 식으로 옥텟트 만들고 120도가 되니까 얘도 어떻게 됩니까? 너무 폴라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NF3 같은 경우는 폴라하죠. 자, NF3 같은 경우에 구조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NF3 한번 그려볼까요? N 5개죠. 일단 밸런스 일렉트론 보면 7개, 3개 하면은 26개니까 N하고 F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셋 넷 다섯 여섯 그러면 6, 3, 18 더하고 본드가 6개 있으면 2개가 남으니까 여기 있죠. 이렇게 돼서 결국 트라이고널 피라미드 형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이런 식으로 다이폴이 있고 넷 다이폴이 제로가 아니죠. 그래서 폴라하다 NF3가 자,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겠죠? 네, 마찬가지인데요. 다음 모리큘 중에서 다이폴 모먼트 갖고 있지 않은 게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하죠. 자, H2S, H2O, X2X 자 어떤 거냐는 거죠. 이 중에서 다이폴 모먼트를 갖고 있지 않은 거. H2S는 다이폴 모먼트가 있겠죠. 보게 되면 6개, 8개잖아요. 8개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 H 2개가 있고 6개니까 8개죠. 여기 보면은 2개 되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겠죠. 넷 다이폴 모먼트 있을 거고 H2O 같은 경우도 당연히 있죠. 이렇게 다이폴 모먼트가 있고요. 자, X2H 이 경우에는 밸런스 일렉트론은 2 더하기 8이니까 10개죠. 그럼 XE가 있고 H가 있고 H가 있으면 다음에 전체 10개에서 4개가 있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인데 이것도 리니어 구조니까 non 폴라하지 않고 이거는 폴라하죠. 이거는 다이폴 모먼트가 없죠. 자, 그렇게 되면 이 경우에는 다이폴 모먼트를 갖고 있지 않은 건 뭐가 되죠? C가 되겠죠. 얘는 다이폴 모먼트 있고 X2S 얘는 이렇게 리니어 구조가 되기 때문에 캔슬 아웃이게 되겠죠. 캔슬 아웃이 돼서 다이폴 모먼트 없는 건 C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다이폴 모먼트가 있는 거 구조를 예측하라는 퀘스천과 같아요. 자, CF4C 같은 경우에는 테트라이드롤이죠. 테트라이드롤로 해서 이쪽에 F, 이쪽에 F, 이쪽에 F, 이쪽에 F인데 캔슬 아웃 되겠죠. 다이폴 모먼트가 없죠. SF4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자, 일단 밸런스 일렉트론 6개에다 7 곱하기 4 하면 34개인데요. 34개하고 S하고 계산하게 되면 자, 하나, 둘, 셋, 넷, F를 하게 되면 먼저 루이스트럭처를 그려보라는 얘기예요. 루이스트럭처를 그리게 되면 이렇게 그리고 시작을 해야겠죠. 34개인데 6개씩 4개가 있고 본드가 4개가 있으니까 24개에다 8개 더하면 2개 하나 더 있는 거죠. 이게 이렇게. 자, 결국은 본드 페어가 몇 개가 있는 거죠? 본드 페어는 4개고 일렉트론 페어는 5개가 있는 거죠. 5개가 있는 데서 시작하고 이쪽에 non-bonding 론 페어 일렉트론이 있으니까 다이폴이 상쇄되지 않겠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다이폴 모먼트가 있을 겁니다. How about the XF4 여러 번 했죠. XF4는 스퀘어 플래너였죠. 이렇게 돼서 스퀘어 플래너가 되고 위쪽으로 이렇게 론 페어가 있었죠. 그래서 이것도 다이폴 모먼트가 없습니다. 다이폴 모먼트가 없습니다. 있는 건 SF4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에도 which of the following 다이폴 모먼트 구조를 해보라는 얘기죠. BCL3 보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트라이고널 플래너가 되니까 120도가 돼서 다 상쇄가 되겠죠. 다이폴 모먼트는 없습니다. 자, PCl3, Cl2 같은 경우는 당연히 없고요. SiCl4라든지 PCl3를 봐야 되는데 Si는 산소 밑에 규소 14번이죠. 그러니까 4개하고 전체적으로
7 곱하기 4 하면 4, 7이 28, 30이 200이고요. SI에 대해서 한번 봐야겠죠. 이렇게 CL을 4개 하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루이스 구조를 보게 되면은 옥테트를 만들어야 되니까 끝에는 6개에서 4개가 있고 본드 4개면 8개면요. 32개. 자, 이쪽에 32개 되니까 이런 식으로 구조가 만들어지고 이펙티브 본드 페어가 4개가 되니까 테트라이더럴이 돼서 얘도 다이폴 모먼트가 없겠죠. 자, 얘도 없고 PCl3는 어떻습니까? P는 5개고요. 체외갈전자가 CL은 7개니까 전체로 보게 되면 26개입니다. P에 대해서도 먼저 한번 해봅시다. CL하고 자, 외곽은 다 옥테트 룰을 만족시켜야 된다고 그랬죠. 이렇게 먼저 시작을 하면요. 6개에다가 3개 있고 본드가 3개 있으니까 6개를 더하면 24개가 되는데 얘는 26개라고 그랬으니 하나 더 있죠. 이쪽에 롬페어가 있고 그 다음에 결국은 4개가 이펙티브 페어, 그러니까 롬페어가 하나 있고 본페어가 3개가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다이폴 모먼트가 상쇄되지 않죠. 그러니까 다이폴 모먼트가 존재하겠죠. 그러니까 답은 C가 됩니다. 자, 그렇겠죠. 자, which of the following statement of a species is false? 거짓이 무엇이냐 뭐 이런 얘기인데요. 자, N2 같은 경우에는 전자가 10개가 되고요. CO 같은 경우 밸런스 일렉트론만 보게 되면요. 10개죠. 밸런스 일렉트론 이게 4개, 6개니까 10개고 밸런스 일렉트론 4개하고 5개에다가 하나 더 더해야 되죠. 10개고요. NO 플러스도 10개. 자, 아이소 일렉트로닉이다.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밸런스 일렉트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N2 같은 경우는 이렇게 트리플 본드 있고요. CO도 트리플 본드가 있습니다. CN도 트리플 본드가 있고 NO도 트리플 본드가 있습니다. Each container 트리플 본드. It's okay. 자, 맞고요. 두 개의 모레큘이 전부 리니어입니다. 자, 그리고 the bond in each species 전부 다 폴라냐? N2는 폴라가 아니잖아. N2는. 그죠? 이걸 루이스 구조로 만들면 이렇게 그려야겠죠. 옥테트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이 중에서 이게 모든 게 폴라냐? 이게 틀린 걸 뭐냐고 했으니까 the bond in each species 폴라. 이 N2는 non-폴라죠. 나머지는 다 폴라입니다. 나머지는 다 폴라죠. 이게 일렉트론 네거티비티 3.0, 3.5, 2.5, 3.5. 이거는 3.0, 2.5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데 N2는 똑같죠. 자, 틀린 건 D가 되겠습니다. 그렇겠죠? 네, what is the approximate measure of the bond angle about the carbon atom formaldehyde? 본드 앵글은 어떻게 되겠냐는 건데요. 자, 이 경우에 보게 되면 루이스 스트럭처를 그리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루이스 스트럭처가 이렇게 되고요. 자, 보게 되면은 이펙티브 본드 페어라고 그랬죠. 싱글 본드, 본드 페어, 더블 본드랑 멀티플 본드는 마찬가지라고 그랬으니까 요거를 센트럴 엘리먼트로 보게 되면 결국은 2개나 3개나 싱글 본드처럼 취급하라고 그랬으니까 이 경우의 구조는 120도 트라이고널 플래너입니다. 120도. 그래서 이건 120도가 됩니다. 자, 그렇겠죠. 자, 포르말데하이드의 구조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 물어보는 것은 더블 본드, 멀티플 본드는 원 이펙티브 일렉트론 페어로 보자고 그랬으니까 여기에도 VSEPR 모델을 보면 맥시멈 떨어져야 되니까 120도로 떨어진다. 이 얘기입니다. 자, 아시겠죠? 네, what type of structure does XF2 molecule 어떻게 생겼겠냐라는 얘기인데요. 이 경우에도 보면은 먼저 리스트럭처 그려봐야 되겠죠. 6개, 그 다음에 14개니까요. 28개네요. 그러면 X 하나 먼저 그리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O가 있고 F가 있고 F가 있고 자, 이렇게 될 가능성이 크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자, 그러면 전체가 6개가 2개 있고요. 그 다음에 롬페어 4개 있고 본드가 8개가 있으니까 더하면 12개, 24개니까 어떻게 되죠? 뭐가 더 2개가 더 부족하죠. 뭐 이런 식의 구조가 되겠죠. 그러면 이펙티브 본드 페어 포함해서 하나, 둘, 셋, 롬페어가 이렇게 5개 있으니까 5개의 이펙티브 일렉트론 페어가 있을 때는 어떤 구조가 된다고 그랬죠? 네, 트라이고널 바이피라미드인데요. 그 중에서 본드 페어에 해당하는 거죠. 본드 페어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렇게 3개가 있죠. 나머지 2개는 롬 페어고 5개 트라이고널 바이피라미드에서 3개만 본드에 관계된 게 있다. 이럴 경우에 무슨 모양이라고 그랬죠? 네, T 쉐이프입니다. 자, 아시겠죠? 자, 여기에서는 답이 C가 되겠습니다. 네, which of the following statement best BF3, NF3? BF3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식의 구조로 돼서 트라이고널 플래너가 돼서 120도로 되고요. NF3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돼서 트라이고널 피라미드 형태가 되죠. 그래서 요거는 넷 다이폴 모먼트가 없고요. 여기는 넷 다이폴 모먼트가 존재합니다. 구조 다 다릅니다. 그죠? 리스트럭처로 보게 되면 이 중에서 which of following statement best describe 이걸 설명하고 있는 게 베스트가 어떤 거냐? 다른 지오메트리의 다른 쉐이프에 same 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they have variable geometry due to their potential resonance structure와 관계 없어요. 자, 계속 봅니다. 네, they have the same geometry 아니라고 그랬죠. different geometry, same shape 아니고요. different geometry, different shape. 그렇죠. 자, BF3 같은 경우는 트라이고널 플래너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죠. 루이 스트럭처 그리면은 이렇게 되고요. 그죠? 자, NF3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이렇게 되고 루이 스트럭처 그리면 이것도 옥테트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되고 여기 있었죠. 두 개가 롬페아가 하나 있으니까 different geometry, different shape. 답은 D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겠죠. 조금 길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